빨리 커피가 내 몸속에 커피를 찾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거 언제 그라인드하고 뭐 언제 물 뿌리고 뭐 언제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언제 이걸 막 저저 그량하고 하겠어요. 절대 계량 안 줘. 전 집에서 절대 홈카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4년도 이제 브루잉 챔피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파이브 브루잉 대표시고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 이 책 혹시 다들 보셨나요? 이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네, 혹시 도영수 바리스타님을 모르셔도 이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사인도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 제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브루잉을 내려주실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바리스타님 혹시 처음 해주신 레시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준비한 레시피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거는 몇 그램의 커피와 몇 미리의 물을 넣었을 때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커피를 만들 때 어느 매장에 갔을 때는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맛있어서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집에 가져와서 글라인딩을 하고 추출을 하면 그 맛이 안 나.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저도 커피를 처음 배울 때. 근데 그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당시에 알고 싶었던 거는 도대체 몇 그램, 몇 미리가 일단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취향인 것 같아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이 기본적으로 뭐 신맛, 단맛, 쓴맛이 있잖아요. 짠맛은 어쨌건 부정적인 맛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신맛과 단맛, 쓴맛 중에서 어떤 맛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륙이 선별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신맛을 좋아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고르면 되는 거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 커피를. 그죠.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들은 다 신맛의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뭐 단맛과 신맛과 쓴맛이 적절한 밸런스 있는 커피가 좋다. 구수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중남미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과테말라가 됐던 콜롬비아가 됐던 뭐 이런 중남미 지역. 그리고 나는 굉장히 쓴맛의 커피가 좋다.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약배전이냐 강배전이냐 따라서 쓴맛과 신맛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생두가 재배적으로 그 때루아에서부터 자란 자체 내가 그냥 본연이 타고난 맛은 그 대륙에 있다는 거죠. 크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덩어리에서부터 그림 그리듯이 큰 덩어리를 그리고 점차 묘사를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레퍼런스가. 처음부터 맛있는 커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먼저 아시고 그 취향에 맞는 대륙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 잡아야 되겠죠. 보통은 1대10 비율로 잡는 게 좋아요. 기준은 제 기준에서. 커피 1g에 물 10ml. 그렇죠.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10g에 커피 1g 넣고 물 10ml 넣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를 추출하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 10g에 100ml 정도 1인 기준. 그런 식으로 추출해 보고 거기서 커피가 진한지 연한지 제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비율을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입자 굵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커피를 선별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먼저 브루잉 비율을 1대10으로 추출을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분쇄도는 통일하고 항상. 통일하고. 먼저 분쇄도를 건들지 말고 비율을 건드려라. 그렇죠. 거기서 이제 커피 양을 더 넣을지 물을 줄일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연한 것 농도부터 정하는 게 편해요. 진한 커피인지 연한 커피인지. 그냥 보통 항상 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라인더는 핸드밀이 됐던.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가 쓰는 그대로 초점을 두고 글라인딩을 하고 양만
1대10 비율로 해서 네. 일단 추출해서 마셔보고 네. 농도로 먼저 정하는 거죠. 이게 진한 커피인지 연한 커피인지 나한테. 네. 그래서 진하면 변수를 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진하거나 연하면. 네. 그죠? 진하면 커피 향을 줄이면 되는 거고 네. 연하면 커피 향을 늘리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물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는 거고. 연하면은 물의 양을 줄이면 되고, 그렇죠. 진하면은 물의 양을 늘리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비율로 맞죠? 네, 비율로 먼저. 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커피에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출할 커피는 네. 1대10 비율로 커피를 추출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추출을 할 거고, 네. 드리퍼는 제가 지금 가장 흔한 하료를 사용을 할게요. 네. 하리오 드리퍼.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하리오 드리퍼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환님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옷에 다 있나요? 오케이. 이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제였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옷에 네, 조금 죄송합니다. 살짝 닿아 있어서. 180 대표님 오셨네요. 이승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하리오 드리퍼 사이즈는요, 이제 V60의 4,5인용짜리. 하리오 02. 네, 하리오 02. 네.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도 있고 네. 자기도 있고 재질에 따라서 네. 커피 맛 차이가 굉장히 나요. 뭐 대회를 나가거나 네. 매장에서 보통 세라믹을 쓰는데 네. 집에서는 세라믹보다는 저는 플라스틱을 사실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거 잘못 설거지했다가 깨질 수 있을 수 있고, 네. 그죠? 근데 네.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격이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네. 좀 내가 연습하고 편하게 할 때는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 왜냐면 시선 일로 꽂히면 이게 깨질까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처음 할 때는 네. 플라스틱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내가 추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드리퍼가 깨질 걱정하지 그죠?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네. 굉장히 편안하게. 네. 네. 근데 맛으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드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온도 때문에 그런가요? 온도 때문에요. 네. 그런 재질에 따라서 네. 커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언제 먹느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네. 근데 어쨌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네. 온도 유지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좀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지만 네.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도록 추출한 다음에 네. 바로 드시는 걸 선호를 합니다. 뭐 추출을 네, 해볼까요? 한번 추출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세라믹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원두는 네. 제가 지금 엘살바도르를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오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파이브 브링스 커피로 추출을 할 거고요. 커피는 엘살바도르 핀카 몬테레이라는 커피예요. 이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맛, 단맛, 쓴맛 구간 중에 어디의 커피일까요? 단맛 위주의 커피예요. 단맛 위주의 네, 커피. 네.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단맛 위주의 엘살바도르 핀카 몬테레이, 엘살바도르 나라의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10의 브루잉 비율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드리퍼는 하리오 세라믹 02번이고요. 4,5인용짜리. 네. 그리고 레시피는 1대10 비율로. 네. 커피는 몇 그램 사용할까요? 커피 10g 사용할게요. 10g. 네. 그러면은 100g 추출하시겠네요. 네, 100g. 와, 180 대표님 감사합니다. 25,000원 보내주셨네요. 오. 도영수 대표님 살이 좀 많이 빠지셨네요. 안 대표님하고 만나서 사세요. 와, 멋쟁이신데? 감사합니다. 역시. 자, 그라인딩 하도록 할게요. 네. 저의 원래 기본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네. 1대16 비율로 저는 항상 추출을 하고 있어요. 1대16 비율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기준을 잡기 위한 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레시피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10g의 커피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물 온도는 몇 도로? 물 온도는 96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96도요? 네. 높게 사용하시네요. 초반에는 네. 뜸을 들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볍게. 뜸은 25g 정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고 뜸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붓기.
지금 뜸은 한 20초 정도만 들이고, 그리고 1차 추출을 한번 했고, 네. 자, 추출. 총 100g의 물을 부어줬고요. 그래서 이 드리퍼 사이즈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웨이브로 따지면 작은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큰 게 있고. 네. 그리고 1인용을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g에 100ml면 거의 1인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작은 드리퍼를 쓰기보다는 네. 큰 드리퍼를 사용을 저희 권장해요. 아. 왜냐면 물을 부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제한 없이 부을 수가 있어요. 푸어오버 C. 아. 만약 핸드 드립 할 때는 네. 작은 게 유용하게 쓰여요. 아, 핸드 드립이라는 건 이제 물줄기를 얇게 해서 내리는 가늘게 거죠. 해서 네. 여러 번 뜸을 들이고 네. 여러 번 몇 차로 나눠서 이제 물을 붓는 방법이죠. 네,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브루잉 쪽이다 보니까 네. 푸어오버 위주로 거의 저는 추출을 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푸어오버라는 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네. 가늘한 줄기로 여러 차례 물을 붓고 네. 나누고 이러한 자세보다는 네. 좀 더 편안하게 추출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다 보면 네. 제한이 걸려 있죠. 근데 크면 어때요? 그런 제한이 좀 풀려요. 프리하게 변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네. 브루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드리퍼 사이즈에 따라서 네. 그러한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인분을 내리던 2인분을 내리던 그 드리퍼에 정해진 용량과 상관없이 좀 큰 드리퍼를 큰 선택하는 거를, 게 좋다. 네. 그 모델의 가장 큰 버전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네. 케맥스 같은 것도 네. A컵이 제일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케맥스도 A컵을 저는 항상 사용을 하고 네. 모든 드리퍼는 저는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면서 좀 편하게 브루잉을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러분. 더빙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카메라가 안 맞나? 이쪽 카메라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은 괜찮죠? 아마 이쪽 카메라, 보조 카메라를 썼을 때 싱크가 안 맞나 보네요. 영상 딜레이 때문에 이게 오늘 카메라 2대 놓고 하는 거는 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려고 2개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두 번째 카메라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제가 좀 가까이서 추출할 때만 좀 가까이서 이 두 번째 카메라로 돌릴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단은 그러면 바리스타님 이 추출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추출하셨는지? 네. 정확하게? 정리는 네. 일단 이 오드 클라인더 기준 4. 네. 4로 지금 추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뚜껑을 보면 일로 가야 되나 그러면? 네, 네. 제시된 게 있어요. 펠로우 자체에서. 네, 네. 몇은 몇, 몇은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지금 4가 푸어 오버 스타트예요. 네. 그래서 저는 4 기준으로 10g을 그라인딩을 하였고 네. 분쇄된 커피의 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물은 100ml를 사용해서 총 비율은 1대 10을 비율을 잡고 추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는 이건 기준이에요. 이게 완성된 커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를 맛을 봐야 되겠죠. 네. 맛을 보고 내 취향, 내 기준 이 커피가 네. 진한지 연한지 먼저 농도를 네.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입자 조절을 하든 네. 커피 양을 조절을 하든 네. 물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건 뭐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네. 모를 때는 그냥 부어서 이건 5살 꼬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가르쳐 주면.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변수가 많으니까 네. 어려워지는 거고 많이 알면 그 변수를 모든 거를 다 이해를 통해서 네. 그 변수를 줄이는 방식을 네. 하는 거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신맛, 단맛, 쓴맛 이 세 가지 맛 중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맛이면은 아프리카 대륙, 단맛이면은 중남미, 쓴맛이면은 아시아.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커피의 스타일대로 커피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커피를 1대 10의 비율, 그러니까 커피 1, 물 10의 비율로 먼저 분쇄를 해서 커피를 추출을 해라. 네. 그쵸? 네. 그럼 한번 저희가 맛을 볼까요? 맛을 볼까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맛을 보기 전에 사실은 추출하기 전에 이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라는 거는 이게 어느 나라 커피이며 네. 어떠한 프로세싱을 거쳤으며 어떻게 로스팅이 진행이 됐는지에 네. 대한 원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정확히 우리는 플레이버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오렌지와 캐러멜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 아, 네. 여기 플레이버 노트에 오렌지, 캐러멜, 밀크 초콜릿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산미 위주보다는 플레이버 노트만 봐도 산미 위주보다는 약간 단맛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 캐러멜이 있고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렌지는 시트러스 계열보다는 조금 단맛이 많이 있는 과일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커피는 어느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오렌지의 상큼한 신맛도 조금은 있구나. 근데 밀크 초콜릿이 있어? 그러면 약간의 보디감도 조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커피의 어떤 컵 노트 자체가 네. 여기에서 이 맛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요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커피구나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걸 아무리 오렌지라고 한들 네.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그냥 커피가 커피죠. 어떻게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느껴지겠어요? 네. 단순하게 신맛, 단맛, 쓴맛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오렌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레몬처럼 강한 신맛이 아닌 달콤한 신맛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단맛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네. 밀크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네. 다크 초콜릿보다는. 네. 그리고 캐러멜은 어때요? 굉장히 달콤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맛. 그럼 이거는 단맛의 기준을 잡은 커피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네. 훨씬 더 쉽겠죠. 그러면 프로세싱은 워시드야. 네. 그럼 굉장히 네. 클린하겠구나. 네. 어차피 등급은 스페셜티 커피니까. 네. 그러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야. 그러면은 밸런스가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죠. 이 원재료에 대한 이해로서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은 정확한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를 잡는 법.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이게 맛을 언제 보냐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요? 여기서 좀 더 텍스처나 바디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도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깔끔한 커피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 네. 네. 저도 지금 이 비율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되게 단맛도 좋고. 여기서 질문이 하기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대표님께 이런 컵노트를 여쭤본 게 그 구지은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질문을 이게 연관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구지은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 브루잉 커피를 마셨을 때 아로마, 마우스필이나 바디감, 애프터 테이스트 등 각각 다른 맛과 향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현하는 어휘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처음 맡아보는 향과 맛이다 보니 표현이 서툰 건지 컵노트를 보고 나서야 맞아 이 향이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노트를 보고 나서도 이건 내가 못 느꼈는데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컵노트에 3개에서 5개의 향과 맛이 써 있다면 완벽히는 느끼지 못해도 한 2-3개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후련함이 이제 다양한 커피를 일단은 맛보는 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어찌됐건 우리는 표가 있어요. 네. 플레이버 휠 노트 그게 표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거 보고 네. 그 안에서 뭔가를 좀 배워가는 게 네. 커피를 먹으면서 네. 이제 플레이 노트를 보고 네.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네. 플레이버 휠을 그게 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커피를 맛보고 플레이버 휠을 보고 네. 그것을 좀 찾고 네. 그리고 다시 이걸 노트를 보고 이게 이런 맛인가 혼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플레이버 노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맛을 보고 복수적인 게 지금 붙은 거거든요. 네. 최현재 바리스타님 안녕하세요. 대시님. K2님이 도영수 바리스타님은 실제로 펠로우 그라인더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메인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구매 가능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는 이건 테스트용이에요, 지금. 네. 이건 테스트용이고, 네. 이건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를 할 시 이 수입사에서 있는 테스트용 그라인더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홈카페. 네, 브레잉 그죠? 녀석.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도영수 바리스타님이셔서 이렇게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안치훈 바리스타님이셔서 제가 특별히 가져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커피에서 만약에 지금 1대10의 비율로 내렸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데 내가 좀 연하다 이랬을 때는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게 연하다. 네, 만약에 이게 연하게 그럼 느껴진다. 진하게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또 뭐 원두 그 양을 늘리던지 네. 입자를 가늘게 하던지 네. 그 두 가지 방법이겠죠. 그럼 그 그럼 두 가지를 또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입자를 바꾸면 네. 이 마우스필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마우스필이라는 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미분의 가장 역할이 크거든요. 미분 함량이 많은지 적은지 네. 그리고 추출을 하면서도 미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네.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 데이트가 네. 굉장히 오래된 커피일수록 네. 커피와 물에 층이 생기겠죠. 네. 그죠? 네. 이렇게 부풀어 오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미분이라는 건 어때요? 가볍죠? 네. 그러면은 커피와 물이 층이 생기면 미분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뜨겠죠. 네. 그럼 다 완성된 커피를 보면 위에는 전부 다 밀가루처럼 네. 미분만 쌓여 있어요. 대신에 맛은 굉장히 클린해요. 네. 엄청 클린해요. 근데 플레이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봐도 우리가 에스프레소도 네. 외관으로 퍽을 보면 이게 추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대충 알 수는 있거든요. 네. 브루잉도 마찬가지예요. 네. 퍽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됐는지 미분은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잡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라는 이제 테스트 정도로 1대10의 비율로 저희가 한번 내려봤잖아요. 네. 물의 온도는 96도. 그렇죠? 그리고 하리오 큰 드리퍼, 02번 드리퍼를 사용해서 지금 10g의 커피를 사용해서 푸어오버 형식으로 네, 커피를 푸어오버 추출을 형식. 해봤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맛있다, 이게 맛있었다. 음. 그러면은 집에서 드시는 홈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맛있다. 네. 맛있다고 하면은 특별히 세팅할 게 없죠. 커피 양을 근데 이제 커피 양인 자체가 그러면 20g 하면 200g 하면 되고 1대10으로 무조건 다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부터 비율 고정시키고 네, 비율 고정시키고 네. 늘리면 되는 거죠. 음. 다른 거는 굳이 컨트롤할 필요 없고 그대로 하되 커피향과 비율은 있으니 네. 그람 수는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맛은 나올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혹시? 지금 도영수 바리스타님의 어떤 이제 레시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지금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서 추출을 했고요. 1대10의 비율로 먼저 추출을 했어요. 커피가 만약에 1g 들어가면은 물을 10g 부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보니까 제가 부어주는 총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뜸들이는 물 포함해서. 네, 뜸들이는 물 포함된 100g이었고요. 자, 고 광무님께서 4인용일 때도 그냥 원두량과 물량만 늘리면 되나요?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네, 비율은 그대로. 네. 뭐 상관없어요. 이 사용용이 됐던 뭐가 됐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비율만 갖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서 내 취향의 커피를 찾는 거죠. 네. 네. 김용건님께서 그동안 1대15로 내렸는데 의시. 1대15로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김용건님, 저희 그 도영수 대표님께서도 평소에는 1대16의 브루잉 비율을 즐겨서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대10의 비율로 내리라는 거는 이 커피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1대10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무조건 1대10 그렇죠. 내일부터는 1대10 간다. 커피 무비님께서 도영수 바리스타님은 그럼 추출하실 때 다 푸어오버로 해서 내리시나요? 라고 지금 네, 하셨어요. 저는 다 푸어오버입니다. 전부 다 푸어오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정드립을 안 하시는 거죠, 아예? 네, 정드립을 안 해요. 네. 그럼 왜 안 하세요, 정드립은? 정드립 자체는 네. 굉장히 정교하고 네. 맛이 굉장히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살짝은 다크 로스팅과 좀 어울릴 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 커피의 향미와 단맛에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네. 푸어오버로 잡고, 푸어오버는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네.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그 정교함을
10잔을 내린다고 치면 네. 맛의 편차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죠? 그 동작 하나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물 주기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네. 주전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만약 핸드드립을 했더라면 이런 주전자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주둥이가 두꺼운 걸 사용을 해요. 푸어버 편하게. 네. 근데 이게 가는 거는 푸어버 하기 불편해요. 아... 사실은 그건 핸드드립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로 추출할 건지에 대해서 이 주전자로 먼저 선택을 하면 돼요. 아... 좀 가는 거는 물줄기가 가늘게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굵은 거는 그러한 주전자로 푸어버 하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맛과 그 커피의 향과 단맛에 집중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편차가 많지 않음을 원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푸어버가 적당하고 네. 그리고 지금 스페셜티 커피 시대 문화가 뭐냐면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것만 쳐다보고 하면 손님들과 소통이 어떻겠어요? 절대 안 돼요. 아...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하거나 네. 이러한 지금 현장에서도 네. 저는 드립 같은 경우에는 드립만 하게 됐죠. 말 이런 거 못해요. 그냥 이것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아, 핸드드립을 그러니까 얇은 물줄기로 추출을 하면 그렇죠. 네. 오로지 이곳에서만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는 소통의 시대고 여러 가지로 같은 그런 존재 하에 네. 푸어버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브루잉을 하면서 좀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매장과의 같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푸어버를 선택하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네. 커피로 모이다 TV님께서 10g하고 20g하고 추출할 때 분쇄도가 같으면 농도나 수율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10g과 일단 비율은 1대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율로만 먼저 따지지 그게 또 수율로 들어가면 입자도 달라지고 모든 변수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복잡함, 그런 큰 변수들을 일단은 치우고 네. 일단 비율 자체로 네. 우리는 이 농도를 나한테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제 비율 먼저 핸드드립을 즐기려면 비율부터 1대 10으로 고정해 놓고 먹다가 이게 너무 연하면 물의 비율을 줄여서 뭐 1대 7, 1대 6, 1대 5 뭐 그렇죠.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좀 진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1대 11, 1대 12, 1대 13 이렇게 분쇄도는 픽스하고 네. 네, 이거는 이제 푸어버 방식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율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네. 그러한 트라이를 했을 때 네. 피드백이 굉장히 나한테 정답이 맞을 거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요. 네. 그럼 이 커피하는 자체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수율이 어떻고 브레인 컨트롤 차트가 어떻고 이 TDS가 어떻고 벌써부터 이래버리면 네. 변수는 수없이 많아지고 머리는 아프고 네. 나는 즐기려고 했지만 이걸 설상 못 즐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홈카페 브루잉이잖아요. 네. 홈카페에서 TDS를 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맛있는 커피를 위함이에요. 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농도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농도예요. 네. 진하냐 연하냐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박민재님께서 저울은 무슨 저울 쓰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뭐 하리오 저울도 쓰고요. 아카이아도 쓰고 있습니다. 네. 가리지는 않고 쓰시는 네, 거죠? 가리지는 않아요. 특별히 뭔가를 가리지는 않아요. 아. 네, 있는 그대로 써요. 네.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 집에 있는 저울이라 가지고요. 아, 이 저울. 네, 네네네. 이거는 뭐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아마 그 바리스타님 쓰시는 저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직구로 구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있어요. BCA님께서 혹시 그라인더가 맛을 많이 좌우하나요? 3, 4만 원 저가형 그라인더로는 제대로 추출하기가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라인더가 좌우를 사실은 많이 하죠. 많이 한데 가장 편한 그라인더가 가정에선 쓰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비싸고 뭐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라인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라인더가 가장 좋다. 뭐 핸드밀이 됐건 그죠? 네. 네. 사실 그라인더는 이 도구들 중에서 가장 비싸죠. 네, 맞아요. 그라인더가 가장 비싸요. 서버가 됐던 드리퍼가 됐던 필터지가 됐던 주전자가 됐던 일단은 그라인더가 가장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굳이 그냥 나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네.
그냥 간편한 정도면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계속 좋은 맛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흑설탕 같이 좋은 맛이 계속 남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퀴즈를 낼 건데요. 저희 도영수 바리스타님께서 지금 커피를 10개, 200g짜리 10개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퀴즈를 총 5개를 낼 거예요. 5번을 낼 거여서 이제 맞추시는 분들 5분께 저희가 2개씩 선물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엘살바도르 핑카 몬테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콜롬비아 유기농 커피예요. 2개. 그리고 하나는 에티오피아 샤키소 타데 내추럴 커피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콜롬비아 핑크 버번. 자, 이 4가지인데 제가 이거는 좀 무작위로 해서 2개를 보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희 라이브 도중에 계속 나갈 건데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채팅을 쳐주시는 분, 정답에 채팅을 쳐주시는 분 기준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영수 바리스타님이 선호하는 물의 ppm은 뭘까요? 하이브 브레인 740 ppm 1대 16 막 0, 80, 막 155, 찍어서 100. 지금 채팅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 맞춰주신 분이 방기영님이에요. 방기영님. 축하드립니다. 방기영님. 도영수 바리스타님께서 제일 선호하는 물의 ppm 여러분 이제 그만 쳐주셔도 돼요. 여러분 방기영님께서는 제 메일 주소로 본인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제 메일이 그 유튜브 제 채널 정보에 가면은 있거든요. 네. RPM 아니에요. RPM 뭐야 RPM. 자 100ppm인데 발생 그러면 왜 100ppm을 선호하시는지, 그러니까 100ppm이 뭔지부터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생수, 뭐 삼다수, 퓨리스 이런 게 보통 30에서 40 ppm이에요. 네. 그리고 에비앙 200이 넘어요. 보통 유럽 물이란 건 이제 생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유럽 생수들은 150에서 200, 넓게는 100에서 200이에요. 네. 근데 100은 거의 없어요. 150, 200이 많아요. 피지 뭐 이런 거 모두 다 150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정수 네. 한 60에서 80 정도예요. 그러면은 ppm 수가 낮으면 연수예요. 네. ppm 수가 높으면 경수예요. 네. 그러니까 ppm이 이제 물 안에 있는 고형물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치를 재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커피라는 거는 자기 취향이 있어요. 네. 내 취향이 어떤 건지를 분명한 다음에 커피를 해야 내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좌우하는 게 90%가 물이에요. 같은 커피라도 환경에 따라서 네. 맛이 완전히 달라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커피를. 네. 예를 들면 뭐 런던에서 네.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근데 런던에서 먹었을 때는 너무나 맛있었던 거지, 그 커피가.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네. 너무나 기쁜 거죠. 네.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은 커피를 선물로 받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추출해서 먹었어. 네.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거기서 맛있었는데. 이거는 환경의 차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물에 가장 접근성이 커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할 때 물론 레시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로스팅 포인트 잡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네.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커피가 차지하는 게 90%가 물이라는 거죠. 네. 내가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커피는 완전히 다른 맛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특별히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물의 ppm은 100ppm을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매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맞춰서 사용하세요? 100을 맞춰요, 저는.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물 ppm 100을 수치를 맞춰요. 정확히 맞추시는. 네. 100을 맞추고 웬만하면 필터를 제가 쓰는 필터를 네. 이제 교환을 하면 보통 한 170 ppm이 나와요. 네. 그럼 저는 100을 쓰는데 170 쓰면은 저한테 안 맞잖아요. 네. 그럼 물을 거의 막 계속 틀어놔요. 매장에 물을요? 네. 필터를 바꾸고 난 후에는. 아, 그러면은 떨어져요. ppm이. 네. 어느 정도 떨어져요. 근데 초반에는 이건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며칠 걸려요. 정수 필터. 네, 그래서 수시로 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100을 빨리 될 수 있게끔 맞춰요. 왜냐 그 첫 물 170, 180 쓰면은 네. 커피 뉘앙스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잡을 때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네. 레시피를 잡을 때 네. 로스팅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물이에요, 물. 물로 인해서 로스팅 포인트를 잡고 추출 레시피를 잡아요. 네. 보통 로스팅 포인트를 잡고 추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 레시피를 하는 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미나가 있거나 뭐 내가 사용할 물이 필요하다. 네. 그럼 저는 생수를 구매를 해요. 생수는 유럽 생수, 유럽 생수. 볼빅. 볼빅. 예. 도영수 바리스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생수는 유럽 생수. 아까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볼빅이라는 추천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선호.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삼다수나 퓨리스나 네. 그 우리나라 생수랑 그 다음에 그 볼빅이랑 네. 그 다음에 뭐 PG 150 정도 되는 거를 그 세 가지를 똑같은 커피로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추출하면 완전히 맛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집의 정수기나 거진 우리나라 삼다수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맛에 지금 초점이 돼 있어요. 이 커피도 지금 만약에 어떠한 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플레이버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도영수 바리스타님께서는 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00ppm의 물을 선호를 하시고 매장에서도 그 ppm의 물을 맞추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네네. 진짜 그거 아니면 커피 안 추출할 정도로. 웬만하면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네. 근데 확 떨어지진 않아요. 확 떨어지면 제가 필터를 바꿔요. 오히려 너무나 확 떨어져. 예를 들면 갑자기 70까지 떨어진다. 네. 뭐 그러면 바꿔요. 필터를. 네. 보통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네. 매장 업소용 필터는. 네.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막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보통 100, 120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거의 110 막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재요. 사실은 물은. 네. 왜냐 그 물 ppm 수를 갖고 전 로스팅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단맛을 지향을 해요. 사실. 네. 지금도 커피가 달잖아요. 달아요. 맛있어요. 단맛을 지향을 해요. 저는. 제임스 션님이 샘플 추출본 정말 맛나는지 계속 드시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단맛이 좋아요. 흑설탕 같은 단맛,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요. 입안에. 그래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먹었던 물이랑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물이 얼마나 나올지 저 궁금하긴 해요. 저 한 번도 재보지 않았어요. 한번 재보면은 어떤 쪽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지역마다 또 그런 또 수치 차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변수는 일단 물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변수의 싸움이에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변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네.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거죠. 커피를 잘 추출하겠다. 네. 굉장히 스킬이 좋다. 네. 이게 아니라 변수를 얼마만큼 줄여서 네. 완벽한 한 잔의 커피가 나올 수 있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완벽한 레시피를 잡아야 되겠죠. 그게 바리스타 몫인 거지. 추출을 잘한다. 네. 굉장히 스킬이 좋다. 네. 굉장히 테크니션이 하다.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커피 추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 변수를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 네.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거고 그걸 알고 그걸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네. 커피는 더 재밌어져요. 네. 더 즐거워지고 왜냐면 내가 뜻한 대로 컨트롤이 다 되잖아요. 네. 난 이런 맛을 원해. 이렇게 추출해볼까? 근데 진짜 그 맛이 나왔어.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커피가 네. 정답은 없다는데 전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커피는 정답은 있어요. 그만큼 변수를 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내 취향 네. 내 취향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거에 맞끔 기준을 잡고 네.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서 네. 10g의 커피를 사용해서 1대10의 비율로 100g의 물을 부어주셨잖아요. 네. 뜸은 한 20초 정도 들여주셨고 네네. 그리고 푸어오버로 거의 뭐 2차에 나눠서 부어서 추출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그람수 보고 네. 여러 번 나눴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거는 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추출 시간이 2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2분은 무조건 안 됐었고 네. 근데 이 커피 지금 드셔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단맛.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물이 궁금하다고. 저희 물은 여러분 LG 디오스 정수기 냉장고 물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원래 1대10 비율로 내리면은 약간 좀 텁텁할 만 하거든요. 살짝 제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 뭐 분쇄도랑 약간 이런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저희 커피랑 여기랑 환경이 굉장히 잘 잘 맞네요.
여기서 뭐 커피 팔아도 되겠는데. 여기서 팔아야겠네. 자, 그러면은 다음 추출 한번 준비해 주신 거 좀 이렇게 한번 어떻게 추출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에는 네. 제가 제 레시피예요. 네. 바리스타님의 네, 레시피. 저의 레시피예요. 네. 아까 1대 10은 그냥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됐던 거고, 네. 근데 지금 1대 10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패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이제 네. 여러분들께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리스타님께서 집에서도 이 레시피로 해서 드시나요? 그럼요. 오. 근데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네. 섬세하게 하진 않아요. 아. 그냥 막 내려요. 아, 저울도 안 하고요. 네. 네. 물도 그냥 이렇게 안 끓여 사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가장 간편한 게 좀 좋더라고요. 아. 이게 현실이에요. 아. 저 또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해서 네. 하진 않아요. 네. 그냥 정수기 물 뜨거운 물 받아서 네. 추출하고 거의 커피 메이커를 사용을 하거나 네.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나는 일단 커피가 빨리 필요해. 네. 약간 그런 식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뭔가 지긋정성으로 추출을 하고 그라인더가 준비가 돼 있고 이런 포트가 준비돼 있고 네. 그러진 않습니다. 진정한 홈카페. 네, 진정한 거. 오지현님, 와, 제임스 션님 완전 반전이네요. 그냥 막 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맛이 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네. 하는 그냥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커피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이 코만다트 그라인더를 사실 사용했어요. 네. 근데 이조차도 귀찮더라고요. 아, 근데 펑캐스트나 그걸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동으로 글라인딩 되는 거예요. 진짜요? 코만다트랑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 핸들밀이 없고 네.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갈려요. 아, 그것만 눌려놓고 그럼 지가 알아서 갈린 다음에 자동으로 꺼져요. 그럼 그냥 커피 메이커 뽑아가지고 네. 붓고 버튼 눌려요 그냥. 커피 완성되면 그냥 마시고 그래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그럼요. 여러분, 오늘 홈카페 종결입니다. 여기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집에 저런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 좋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진짜 커피를 배우는 단계 네. 그리고 좀 알아가는 단계 네. 이러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네. 근데 난 지금 일단은 이 귀중한 것보다 커피가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빨리 커피가 내 몸속에 커피를 찾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거 언제 그라인드하고 뭐 언제 물 뿌리고 뭐 언제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언제 이걸 막 저울질 그냥 하고 하겠어요. 절대 계량 안 줘. 전 집에서 절대 홈카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무조건 콜드브루예요. 그냥 얼음 했다 그냥 콜드브루 물 넣고 그냥 먹어요. 빨리. 저 콜드브루 진짜 안 먹었거든요. 저한테 안 맞았어요. 머리 아파요 콜드브루 먹으면. 근데 여름에는 무조건 저는 콜드브루를 먹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콜드브루 먹는 사람을. 이래서 먹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냉장고에 콜드브루 여름에 항상 쌓여 있어요. 이거 결론 나왔네요. 여름에 콜드브루, 겨울에는 커피 메이커. 홈카페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편하고 네. 이런 게 가장 최고고요. 네. 결론은 일단 맛있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하게 대충 하면 맛있어요. 대충 하면 맛있다. 맛있어요. 대충 하면. 막 심혈을 기울여 쉬었는데 이 맛이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럼 또 추출하고 이거 커피 언제 먹을 거야? 그러면 맛있는 커피를. 네, 여러분은 지금 바리스타 브루잉 챔피언 그리고 커피 브루잉 책의 저자이신 우리 도영수 바리스타님의 홈카페 브루잉 레시피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거짓 없는 네. 진실함 속에서 네, 진짜 속에서 저희 절대 커피 메이커 업자들 아닙니다. 이 자리는 네, 그러면 그 바리스타님의 네. 개인적인 어떤 커피 레시피를 이번에 조금 좀 신중하게 네. 그렇죠? 좀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네, 저만의 스타일의 네. 레시피와 네. 다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어떻게 공개하죠 뭐. 네. 공개해야죠 뭐. 옆에 그냥 놔두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계량을 할게요. 네. 네, 간단히 뭐 어떻게 레시피를 사전에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실 1대 16. 제가 비율 1대 16이라 했죠. 1대 16. 1대 16에 네. 뭐 1대 15도 되고. 네. 보통 20g에 한 300에서 320 정도? 네. 커피는 지금 에디오피아 샤키소 타데 내추럴 커피를 사용해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향미 커피. 보통 내추럴, 네. 뭐 게이샤 이런 굉장히 등급 높은 좋은 품종의 커피를 네. 할 때 네. 산미, 굉장히 좋은 산미와 네. 단맛이 플러스가 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맛있는 커피를 원해요, 사실. 네. 갑자기 너무 좋아하시는. 굉장히 아니 오드 그라인더 펠로우 잠깐 제가 한번 그라인더 여러분 자 싱크가 안 맞아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되게 빠르네요. 빨라요. 이게 진짜 가성비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너무 갖고 싶어. 이거 비싸서 그렇지. 매장에서도 가능하고 네. 막 불이 막 100잔 막 미친 듯이 나가지 않으면 가성비 좋고 왜냐면은 EK 같은 경우 다 300 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속가 58만 원이래요. 58만 원. 네. 그럼 오피스 막 미친 듯이 불이 안 나가면 300만 원짜리 그 언제 커피 팔아서 300만 원 뽑겠어 사실. 근데 가성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고 봐봐 아까 속도 굉장히 빠르죠. 네. 빨랐어요. 굳이 말콘이라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 매장에서 EK 있고 네. 아까 질문 누구 주셨는데 제가 은근 봤어요. 네. 매장에서 네. EK43도 쓰고 네. 과테말라 랩, 말코니 과테말라 랩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브루잉은 EK 안 써요. 여기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보고 계실 수 있죠. 아 저는 안 쓰는데. 아니 근데 매장에는 있어요. 써요. 근데 네. 그건 에스프레소 싱글일 때만 써요 저는. 에스프레소 싱글 때만. 브루잉 때는 EK 안 써요. EK는 씁니다. 네. 브루잉 때 잘 안 씁니다. 네. 근데 커핑 때도 EK를 써요. 커핑 때 또 쓰세요? 네. 근데 보통 매장에서는 말코니 과테말라 랩 굉장히 옛날 거예요. 네. 저는 과테말라. 과테말라 랩. 랩.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쪽을 좋아해요. 네. 뭐 804, 디팅 804, 네. 과테말라 랩. 이 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모델을 좋아하고. 이게 지금 디팅이 또 새로 나왔잖아요. 807 버전. 네. 그것도 랩 스윗이 있고 그냥 807이 있단 말이죠. 네. 저는 랩 스윗보다는 그냥 네. 근데 807. 홈카페 저희 오늘 홈카페 콘텐츠 디팅 807이랑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없죠? 네. 오늘은 홈카페 브레인 컨텐츠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한번 추출하는 거를 여기 드리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드리퍼 굉장히 트렌디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오리가미라는 드리퍼고요. 네. 이 받침 거꾸로 했네요. 한번 추출 한번 설명을 좀. 자, 16g에 300에서 320 정도 추출할 거고요. 네, 16g에 320 정도니까 물은 96도. 네, 물 96도. 린싱 완벽히. 네, 린시 완벽히. 보세요. 완벽히 지금 다 젖혀졌죠. 네, 완벽히 지금 린싱은 여러분 완벽해야 됩니다. 네, 린싱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추출할 때 포커싱은 뭐냐? 네. 이건 내추럴 커피예요. 네. 향이 좋아야 돼요. 네. 내추럴이니까 단맛도 좋아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바디감도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밸런스 위주로 커피를 추출할 거예요. 밸런스 위주. 네. 다 너무 좋아야 향미에 치우치면 되니까. 네. 약간 떫은 향도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커피를 에티오피아의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니까 사키소예요 지금. 네. 분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히. 지금 요 정도 분쇄도. 저는 평소보다 좀 가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조금 가늘어요. 네, 저는 왜 좀 가늘게 사용하세요? 가늘면서 저는 약간 조금 추출 이거를 제어를 시키는 거 좋아해요. 가늘면 추출도 조금 느려지게 되죠. 네. 그런 걸로 좀 감안을 해서 추출하는 거고.
분쇄도 여러분 잘 보이셨어요 혹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분쇄도인데 뭘 비교할 게 있나? 설탕 굵기. 네. 설탕 굵기. 자, 추출 들어갑니다. 네. 자, 중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뜸은 뜸. 뜸 36g 드렸어요. 네, 초시계를 스타트하고 물을 이건 부으셨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집중하면 추출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거는 집중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네. 뜸 몇 그램. 네. 그리고 초반 굉장히 빠르게. 바로 20초가 지나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부으셔서 포트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빠르게 네, 부어야 굉장히 돼. 빠르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포트에 물이 맞을 정도로 터뷸런스를 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출을 하고 터뷸런스를 주기 위해서 중간부터 중간에만 물을 부어요. 처음에는 다 부어주시고 네. 100g 정도를 그 다음엔 중간만 또 40g 정도를 더 그리고 이제 부어주셨어요. 나눠서 물을 부어요. 네. 중간에만 물을 부어요. 중간에만. 네. 초반에 빠르게 네. 아로마를 위한. 음.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추출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중간에만 좀 천천히 부어주시네요. 네. 지금 어때요? 아까 10g에 네. 100ml 물을 부었을 때보다 네. 굉장히 여유롭게 추출하죠. 네, 굉장히. 네. 그래야 훨씬 더, 그러니까 1대 10이라고 했을 때 10g에 100보다는 20g에 200이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래야 좀 추출에 이렇게 여유로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g에 100을 부으려면은 추출을 좀 여유롭게 못 가져가는데 네. 좀 20g에 200이 좀 추출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300g. 딱 300이죠. 딱 300 딱 맞추셨습니다. 네. 네, 커피는 계속 추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흘릴 정도로 빠르게, 맞아요. 네, 포트. 여러분, 포트가 넘칠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자, 이런 가져갔어요. 식은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터뷸런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미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터뷸런스 막 주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미분들이 춤을 추겠죠, 이렇게. 그죠, 그 안에서. 근데 만약에 물을 조금씩 줘봐요. 그럼 미분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퍼뜨리게끔 다양한 플레이버가 나올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자, 추출 끝. 여러분은 지금 미분과 빙이 되신 도영수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시간은 추출 시간은 2분 37초가 나왔어요. 2분 37초. 네. 대부분 제가 이런 식으로 제 레시피를 갖고 제 이 메서드를 갖고 추출을 할 시 네. 보통 2분 30에서 2분 15초 정도에서 네. 한 3분 네. 이 안에 네. 완성이 돼요. 2분 15초에서 3분 안에 네, 브루잉 타임은 20g을 사용, 그러니까 한 16g에서 20g 사용했을 때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램 20g은 지금 300 했잖아요, 그죠? 네, 20g 사용했나요, 저희가? 네. 20g 사용했나요? 20g은 300 했어요. 20g에 300 했어요? 네. 20g에 했을 때 이게 제 건가요? 몰라요? 이게 제 건가요?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포커싱을 단맛, 밸런스에 맞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지향하는 커피 스타일은.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에티오피아 내추럴이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고 배전도가 높지 않은 커피인데 좀 이렇게 막 산미보다는 완전히 단맛 밸런스에 초점이 완전 뚜렷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맛이에요. 단맛, 밸런스. 뭔가 중요하거나 네. 이런 레시피를 네. 어디서나 이렇게 막 오픈하진 않아요. 네, 그쵸. 저희 특별히 오늘 오늘 진짜 귀중한 레시피 오픈을 해주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영업 비밀인데. 괜찮아요. 뭐.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네. 단맛 밸런스 좋습니다. 지금 댓글 딱 달리죠, 단맛 밸런스. 네.
한번 추출 지금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이거 정리요? 어떻게 지금 커피에 어떻게 추출해 주셨는지. 네. 네. 자, 1대 15 비율이에요. 지금 300이니까. 네. 대충 그래서 이 오드 그라인더 기준 네. 4. 4분 세도. 저는 기준보다 좀 가늘게 네. 입자를 잡아요. 잡아서 그 플레이버를 좀 빨리 끌어내리는 거예요. 입자를 가늘게 해서 초반에 제가 빨리 했잖아요. 네. 그 아시죠? 원래 그 페어링- 아로마와 그 초반 플레이버는 앞쪽에 많이 나와요. 어... 후반부에 안 들고 초반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아로마를 먼저 빠르게 추출하고 그 이후로는 중간에만 네. 이것은 단맛을 위한.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그냥 평소에 했던 커피랑 제가 했던 스타일 중간에만 물을 부어서 대신 원뿔형이어야 돼요. 아, 원뿔형들이 네, 칼리타 웨이브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 밑에 평행하니까. 네. 온리 원뿔형. 네. 원뿔형 가지고 향미 커피라면 네. 단맛을 내고 싶다면 초반에는 어쨌건 향미 커피니까 향미 맛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앞에 산미는. 네. 그 초반에는 빠르게 추출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차 물 붓기부터는 중간에만 물을 부어 보세요. 네. 중간에 계속 이거를 한 3-4번 차례.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은 지금 이 커피 내가 지금 4번 정도 4차 물 부었죠. 네. 근데 여기서 나는 더 진한 걸 원해. 네. 그럼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네. 타임을 조절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횟수를 늘리면 돼요. 아, 물 붓는 횟수를. 물 붓는 횟수랑 커피가 가지고 있는 TDS랑 연관이 있어요. 아. 농도가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아, 물 붓는 횟수를 많게 가져가면 네. 농도가 높아진다. TDS랑 연관이 있어서. 높아져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컨트롤을 하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뜸 들이고 한 번에 쫙 붓는 커피랑 여러 차례 나눠서 물을 붓는 커피랑은 네. 농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TDS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네. TDS 즉 농도와의 연관이 있는 거고 네. 이 글라인더는 우리가 클린함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영향이 있어요. 아. 코니컬을 쓰느냐 플랫 날을 쓰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또 다른 차이가 있고 네. 날을 뭐 EK를 쓰느냐 펠로우를 쓰느냐 이런 거에 또 차이가 있고 아. 글라인더는 약간 클린 쪽으로 보시면은 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리퍼 재질은 온도에 따라서 먹는 타이밍 지금 세라믹은 따끈한 게 커피가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식는 농도가 네. 느려요.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이었으면 이것보다 식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만약에 카페에서 네. 내가 플라스틱을 쓰는데 네. 손님이 브링을 시켰어요. 네. 플라스틱인데 네. 그럼 이걸 나갔어. 네. 에스프레소랑 똑같은 거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수다만 떨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네. 산미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막 이래요. 아. 그러면 그 손님은 절대 그 카페를 가겠어요?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제가 말했죠. 스킬 필요 없어요. 이해. 네.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손님의 성향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분명히 화장실 갈 것 같은데 커피 주문하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면 플라스틱 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손님이 화장실 갈 것 같으면 드리퍼를 바꿔라. 플라스틱 말고 세라믹으로. 굉장히 빨리 바꿔야겠네요. 빨리 찾아야 돼. 돈이면 더 좋겠네, 그죠? 그러면 바리스타는 눈썰미가 되게 좋아야겠어요. 네. 그 바리스타가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눈이 빨리 파악해야 되고 성향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커피도 맛있게 내려야 되는데. 아니 추출은 솔직히 이거 네. 주전자에서 물 붓고 이러는 거는 네. 한 번 배우면 금방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쉽게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도 할 수 있겠거든 저거 물 붓는 거. 그렇잖아요. 나도 그냥 머신에 하면 할 것 같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리스타는 네. 이해가 필요해. 이해가. 전반적인 내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 네. 즉 저거는 어떤 대륙에서 재배가 됐고 어떻게 가공이 됐고 응? 어떻게 로스팅이 됐으며 네. 그럼 어떤 맛을 내야 되겠네? 네. 내 몫이에요. 네. 바리스타 몫이에요. 네. 그리고 레시피를 잡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매장에서 할 수 있는 팁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네. 일단은 그 손님 재방문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음. 맛있는 특별한 커피를 빨리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아, 빨리가 아니라 네. 굉장히 맛있는 커피, 완벽한 커피를 빨리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 타이밍, 네. 화장실 가면 굉장히 곤란스러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팽 감사합니다. 네, 이팽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리스타가 힘든 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홈카페 브루잉 레시피 컨텐츠를 보고 계시고요. 네,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2014년 챔피언 브루잉 챔피언, 네, 커피 브루잉 책의 저자 도영수 바리스타님이십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유재상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저는 집에서 브루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입니다. 어떤 원두를 사용해도 되게 쓴맛만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니 레시피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갈피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원두를 접했을 때 브루잉 레시피를 설계하는 과정과 과정 각각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쓴 커피 쓴맛이 난다.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바꾸세요? 쓴맛이 난다. 네. 그럼 어쨌건 뭐 로스팅 정도가 굉장히 다크하거나 네. 뭐 오래됐을 수도 있고 네. 그라인더 청소를 안 해서 막 찌든 때가 꼈거나 네. 뭐 굉장히 변수는 많겠죠. 네. 근데 일단은 원재료 자체가 다크 로스팅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 기름이 좔좔 흐르는 거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쓴맛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걸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 원두 쓰는 자체는. 네. 근데 그런 커피를 쓴맛을 없앤다. 네.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한 네. 입자를 굵게 가고 네. 추출을 그냥 빠르게 추출하는 게, 그냥 훑어 지나가는 방식으로 완벽히 성분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네. 그냥 빠르게, 혹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추출해서 네. 물을 희석을 해서 먹든지. 그 먼저 일단 캐치해야 될 부분은 원두의 이 로스팅 정도를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그라인더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리 추출 뭘 해도 쓴맛이 나온다는 거는 이 큰 자체가, 네. 아니 물 필터를 바꿀 때가 됐나? 갑자기. 뭐 그런 변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아까 그 브루잉 비율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대 10에 96도, 그거를 일단 한번 세팅해 보셔서 그렇죠. 드셔보시고, 네네. 그 기준을 잡고. 네. 약간 만약에 쓰다면은 좀 물의 비율을 늘리면서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의 비율을 늘리기보다는 네. 원두 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두 양을 줄이는 게. 그렇게 해서 좀 쓴맛을 줄이는 커피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물은 100ppm으로. 포스트레님.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추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네.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레시피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번에는 네. 우리 웨이브 칼리타 웨이브. 웨이브를 한번. 웨이브 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커피는 뭘로 하시나요? 유기농 커피네요. 커피는 유기농 커피예요. 콜롬비아. 이 마크 있죠? 네. 유기농 마크. 유기농 마크. 와, 인증받는데 6개월 걸렸어요. 진짜요? 네. 와, 이거 까다롭더라고요. 어... 생두 자체에서부터 로스팅 공장 설비에서부터 네. 와, 네, 까다롭더라고요. 유기농 인증도 있는 파이브 브로잉 커피. 자, 그라인더는 입자는 그대로. 네, 입자 그대로 가고요. 모든 게 지금 다 독이래요. 물이며 뭐며 다 지금. 물도 96도. 물도 96도로 그대로, 물도 96도로 쓰고 계세요. 커피는 요 정도 배전도. 발생 그거 뭐야? 뭐 그라인더 가정에서 쓰는 거는 핸드밀을 추천하세요? 그라인더를 추천하세요? 그냥 편한 거야. 편한 거? 네. 자기가 쓰기 편한 거. 편한 거. 사실은 비싼 게 좋긴 해요. 네. 비싼 게 좋긴 한데, 네. 그래도 그냥 집에서는 그냥 너무 그런 거를
인식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네. 가성비 좋은 쉽게 내릴 수 있는 네. 말 그대로 그냥 홈 카페니까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하리오로는 아까 추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칼리터 웨이브로 한번 추출을 해볼 거예요. 필터지도 보통 저는 네. 이 웨이브 필터지가 여기 카메라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패킹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패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보통 어디 거 먼저 쓰고 싶어요? 안에 거. 그죠? 네. 전 안에 거부터 절대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바깥에서 거부터 써요. 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훨씬 더 빼기도 수월하고. 만약 이거 빼려면 네. 이거 봐요. 시간 계속 가죠 지금.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진짜 어려워. 아, 이거는 솔직히 일부러. 아니 진짜로요. 이거 보세요. 아니 진짜 빼봐요. 진짜로. 어렵다니까. 뭐야? 왜 잘 안 잡아주세요? 아 진짜로 그냥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렵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빼는 게 아. 가장 좋고 아, 그리고 이거. 이 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가 딱 들어 맞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쓴다 가정했을 때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그럼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자, 좁죠? 네. 이거 진짜 완벽히 잘 뽑았어요. 예를 들면 네. 이거 좀 구김이 있는데 네. 형태 어때요? 아, 잘 안 맞네. 이거 꿀팁이네. 공간이 비잖아요. 아. 그래서 바깥에 것부터 쏙 네. 어우, 기가 막히게 딱 맞죠.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이야. 이거 팁입니다. 아, 진짜 꿀팁이네요. 예. 와.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린싱을 안 해요. 이거는 웨이브 린싱 안 했어요? 왜요? 이 웨이브 필터의 특징이 뭐예요? 20개의 주름 네. 이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아. 만약 린싱을 하게 되면 이게 펴질 수도 있고 네. 이 형태의 캐릭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터 웨이브는 형태 때문에 네, 저는 도영수 발사님은 이거를 린싱을 안 하신다. 와. 그리고 이건 어찌 됐건 네. 제어가 돼. 원뿔은 네.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추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때요? 밑이 평평해요. 네. 그럼 한번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커피가 네. 추출되면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흐른단 말이죠. 네. 그죠? 그 어느 정도 제어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는 린싱도 안 하고 네. 바로 추출할 거예요. 잠깐 물이 있나? 있어요? 제가 떠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뜸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거 신경 쓰지 마요. 네. 뜸 물량은 신경 쓰지 그냥 마시고. 골고루 물을 적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고루 대신에 한쪽을 치우치지도 말고 그냥 골고루. 네. 그리고 이건 진짜 편하게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어느 정도까지 할지 네. 예상하고 저는 300. 300. 아까 모든 걸 다 300으로 했어요. 그 20g 넣으셨죠? 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이건 그냥 진짜 이게 프로 진짜 완전 푸어 보죠. 네. 부럽다. 270. 원래 300까지 부르려고 하셨죠? 네. 270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네. 뜸들이기 포함 그냥 1차 추출까지만. 뜸들이기 포함 1차 네. 추출까지만. 네, 총 두 번 물을 붓는 거죠. 그냥 완전 네. 그냥 때려 이거 붓는 추출한 거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냥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편차가 자세가 점점 누우시겠어요? 지금 누워서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편차를 네. 줄여야 돼요. 네, 편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편차 없이 네. 약간 오토매틱적인 네. 부분을 원한다. 그리고 아. 여러 잔을 추출해야 된다. 네. 저는 이 칼리타 웨이브를 선택을 해요. 아, 여러 근데, 잔 추출해야 된다. 근데 뭔가를 내가 섬세하게 내야 된다. 네. 뭔가 나만의 뭔가가 풀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원부형 형태로 아. 약간 쉽게 말해서 오토매틱형, 네. 매뉴얼형으로 저는 분리를 하고 있어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칼리타 웹을 잘 안 쓰니까 음. 하리오가 음. 저는 약간 오토매틱한 형이고 매뉴얼형은 약간 뭐 칼리타나 이런 드리퍼 쪽으로 가는데 이제 발사님께서는 아예 이제 좀 칼리타 웨이브를 그냥 오토매틱한 형으로 가시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내리고. 네. 그러면 이거를 10잔 이렇게 하면 네. 거의 뉘앙스는 맛이나 이런 거 크게 편차가 조금 덜하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커피퍽 완벽히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피퍽. 아주 이게 보통은 여기가 치우치거나 네. 여기가 높거나 네. 근데 어때요? 지금 골고루 적셔졌죠. 아. 이 올라온 게 자체가 골고루.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고 막 각색하게 막 뭔가 굉장히 이게 많아요. 다양함이 이 안에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일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 아. 맛 붙는 것 같아도 네. 결론은 잘 추출이 됐다고 보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어느 누가 봤을 때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왜냐면 굉장히 일정하지 않나요? 진짜 일정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부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푸어버가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아까처럼 막 물도 막 셀 수도 있고 처음에 네. 하다 보면 이거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하신 건가요? 아까요? 네. 아까 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요, 당황스러워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게 프로예요. 그거. 이게 프로와의 차이. 그럼요. 당하면 안 되죠. 아. 당연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원래 그랬다듯이. 그렇지, 원래 그렇다시. 네. 그러면 맛을 한번. 그래도 산미 커피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산미 커피는 네. 이런 디케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캔팅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캔팅은 이제 커피를 이렇게 굴려주는 거죠. 네, 와인처럼. 와인처럼. 왜 산미가 있는 커피에서는 이게 왜 중요해요?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좀 더 네, 부드러운 맛을 탄닌 표현할 성분이 덜해져요. 와인에서도 탄닌 성분 때문에 디케팅 우리가 하거든요. 네. 그죠? 커피에도 마찬가지로 산미가 높은 거는 네. 굉장히 좋게는 그러한 아로마가 굉장히 좋지만 나쁜 단맛이나 이런 잔맛, 네. 떫은 맛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디켄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콜롬비아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커피는 일반 커피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유기농이죠. 그냥 유기농. 예. 굉장히 건강하고 예. 그죠? 건강한 커피. 그렇죠, 건강한 커피. 네. 네. 요즘은 디카페인이 좀 많이 유행을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유기농 커피도 네. 굉장히 네.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마셔본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걸 지향하는지 조금 네, 밸런스. 네. 딱 그냥 밸런스. 그러니까 산미가 탁 드러나는 커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3개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커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신맛, 단맛, 쓴맛 이렇게. 뭐 신맛 뭐 이렇게 하고 뭐 단맛 뭐 쓴맛 이게 아니에요. 뭐 쓴맛 이렇게 하고 단맛 뭐 이게 신맛 이게 아니라 일자 커피예요. 딱 밸런스가 좋은 커피. 그냥 먹기 편하잖아요. 네. 먹긴 편한 게 전 네.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 편안함 속에서 네.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고 네.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일단은 역하거나 뭔가 치우치거나 이러면은 느끼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안 좋은 것만 빨리 기억이 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농도가 높은 것보다는 네. 농도를 낮은 거를 연한 커피를 선호를 해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 커피 초보자들 위함은 네. 바이패스를 하라는 게 일단 커피가 나쁜 맛을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그걸 경험을 하면 그냥 거부감이 일단 생긴다는 거죠. 네. 아무리 산미가 높은 커피도 물을 희석을 해서 바이패스를 해서 먹으면 일단은 부드럽고 먹기 편하잖아요. 네. 그럼 일단 맛있게 느껴져요. 그럼 또 먹고 싶고
그러다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수준이 좀 높아진다 생각을 하면 네. 그때서 이제 발표수 좀 줄이고 이 원 재료 자체의 맛을 즐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라인더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네. 드리퍼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뭐든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이제 변수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홍길동님이 혹시 안치훈 바리스타님 집 아니라 도영수 바리스타님 집인가요? 저희 집입니다. 오늘 굉장히 편하게 방송해 주셔가지고 아주 베개를 가지고 올 뻔했어요 방에서. 아까 처음에 먹었던 엘살바도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엘살바도르가 더 맛있었어요. 엘살바도르 진짜 맛있었어요. 무조건 노편집 가시죠. 이거 진짜 풀버전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저 막 눈물을 막 너무 흘렸거든요 아까. 그러게 아까 봐. 네. 아까 거의 울었어요. 저는 울었어. 제가 풀버전은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이 또 그게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풀버전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종수님이 도영수 바리스타님 노르딕 스타일들의 원두도 푸어오버로 내리시나요?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약간 필터의 영향을 좀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필터도 이게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원뿔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원뿔을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좀 뭔가를 내가 심혈을 기울여 할 때 네. 개인적으로 원뿔을 좋아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매뉴얼적인 네. 저의 드리퍼의 원뿔이 네. 그래서 필터를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네. 이 약배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좀 두꺼운 걸 사용을 해요. 원뿔에서도 네. 두꺼운 거에서도 이 카팩에서 나오는 필터지가 있는데 이거는 겉과 안이 재질이 달라요. 네. 제가 드리퍼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어요. 필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필터지 보여주려고 보세요. 안이 어때요? 안이 매끈해요. 그죠? 바깥에 꺼끌꺼끌하고. 다르죠? 이게 어디 거예요? 이거예요. 라이트 로스트 커피 페이퍼 필터. 이게 도영수 바리스타님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숨겨두고 계셨네요. 그 사실 아로마나 네. 이런 산미 쪽에 포커싱을 많이 굉장히 하고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재질은 일반 재질인데 네. 이런 짜임새가 네. 굉장히 촘촘해요. 아. 그래서 이게 부드러우니까 물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로마 이거 좀 느려요. 약간 슬로우 필터 같지? 슬로우 필터긴 해요. 조금 느리긴 해요. 일반 필터보다는. 네. 근데 로스팅 포인트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는 추출 시간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예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게 다크 로스팅이 따로 있고 오. 미디움 다크가 따로 있어요. 이 다크 로스팅 필터네요. 그래서 이게 두께의 차이도 있고 이 겉과 안쪽의 차이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꺼끌꺼끌하네. 라이트 로스팅은 안쪽 바깥쪽 재질이 달라요. 근데 다크랑 미디움 다크는 안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다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쪽이 좀 꺼끌꺼끌하지 않아요? 껄껄껄껄해요. 근데 이게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똑같이 껄껄껄껄해요. 그리고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굴곡이 어때요? 이렇게 심해요, 사실. 네. 그러네요. 근데 얘는 미디움 다크 로스트 같은 경우는 다크보다는 이것도 안쪽은 똑같아요. 겉과 안쪽은. 근데 얘보다는 어때요? 더 매끈매끈? 이게 더 이런 식이에요. 네, 안쪽이. 네. 네. 그래서 물 흐름을 컨트롤하고 이 로스팅에 맞는 이러한 포인트를 네. 저는 약간 필터지로 인해서 그런 추출 방식을 선택을 하곤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저는
빠르게 추출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시간을 늘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빠르게 쫙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네. 3차로 추출한다면 네. 조금 더 몇 차를 더 나눠서 추출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를 제가 변형을 시켜요. 라이트한 커피는 노르딕 커피도 뭐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잘 뽑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잘못 뽑으면 진짜 맛없어요. 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도 어려워요. 어...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거를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은 네. 필터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 드리퍼보다는. 드리퍼 재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필터지에 요즘은 다양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이런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네. 테스트할 것도 굉장히 많고 네. 훨씬 더 재밌게 이제 커피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 이거는 또 제가 못 봤어요. 커피로모이더님이 필터 2개를 겹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거든요. 필터 2개. 네. 글쎄, 뭐 케맥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케맥스? 네. 차라리 필터 2개를 겹치는. 이거는 추출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2개를 겹치면 네. 추출이 거의 잘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추출 시간은 길어지고 과다 추출 성분이 나올 거고 네. 굉장히 맛은 좋지는 않겠죠. 아... 네. 그런 다양한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예전에 막 이런 짓도 했어요. 드리퍼 위에 올리고. 아, 2개를 올려서? 네. 근데 추출해요. 그러면 여기가 추출하고 여기 나오면 여기도 추출하고 이래 추출하잖아요. 전 대회 때 막 이런 식도 많이 했었어요. 위에랑 아래랑 다 커피를 넣고, 예. 아, 위아래 다? 예. 아... 막 한쪽에는 코니컬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분쇄를 넣고 네. 이쪽에는 플랫나를 사용해서 넣고 아... 막 이렇게 다 연관을 시켜서 뭔가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아...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은 하지만 네. 근데 그게 결론 맛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하셨어요? 아 뭔가 색다르잖아요. 아. 저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는 어떻게 아우 하셨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다시는 겹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몇 등 하셨어요? 뭐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아, 결과는 안 좋았다. 네. 그렇게 하셨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뭔가가 임팩트가 있을 줄 알고 굉장히 이슈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이 겹친다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좀 그거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위아래 커피를 다 넣는다는 게 약간 신선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맛은 네.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맛은 없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근데 다만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지만 대회는 아니다. 아니다. 맛이기 때문에. 네, 맛이기 때문에 맛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던 거죠. 역시가 아니라 네. 뭐야가 된 거예요. 저는 역시를 바라봤는데 역시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픈 기억이네요. 아픈 기억이죠. 슬픈 네, 기억. 늘 아파요 대회는.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원두를 좀 저희가 오늘 먹으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준비는 안 된 건데 오늘 이제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커피가 온라인으로 판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구입하시려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냐 여쭤봤는데 지금 전화로는 주문할 수 있어요. 전화를? 네. 전화를 주문하죠. 전화로 주문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 파이브 브링스 전화로 커피를 주문을 할 수가 있대요. 이 커피를. 그래서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납품하시나요? 납품해죠. 납품합니다. 네. 네. 거의 도매를 위주로 하지. 네. 네. 도매를 위주로. 네네. 납품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아니 메일로 주문을 주시면 돼요. 메일로? 네, 파이브 브루잉 네이버. fivebrewingnaver.com. 네. 여러분 주문하실 분들은 fivebrewingnaver.com. 근데 약간 요즘 시대에 아직 메일 주문은 좀 그래요? 이게 조금 네,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언스페셜티 사이트에 일주일간 올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브브링으로 직접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만
네, 제가 이거 따로 공지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근데 라이브 하시는 분들만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라이브 하시는 분들 라이브에서 참석한 안치훈님 쇼핑몰에 올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언스페셜티 사이트에도 이 지금 오늘 먹었던 것 중에 2종류 정도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좀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주문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작업을 해놓을게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고 fivebringsnaver.com에서 메일로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지가 이거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라이브를 안 보셨으면은 갑자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월커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동커피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엘카페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 주간만 라이브 보시는 분들만 그냥 좀 구매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에. 카펙 라이트 로스트 필터 100메가 37,000원. 비싸네요. 와, 비싼 필터네요. 네, 비싸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겠네요. 잘 써놔서 3만. 이거 10만 원이네요 그러면? 되게 비싸네. 놓고 가시나요 혹시? 필요하세요? 네, 진짜 지금 272분 정도 끝까지 아까 한 300분 좀 넘게까지 끝까지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항상 오늘은 또 월커가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커는 여러분 누구냐면은 접니다. 저 혼자 합니다. 다음 주 월커는. 네, 오늘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 소감?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앞으로 또 자주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실 거죠? 지금 고정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요? 고정 출연을 달라고. 그래요? 네. 참 영광이네요.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러네. 다음에 한번 성공적인 거죠, 그럼?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컨텐츠를 제가 최대한 살려볼게요. 네. 네, 통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대한 살려보고. 여튼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고 많이 재밌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네, 다음에 또 저희 구독자분들 또 한번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아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인사. 안녕히 주무세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웃었다.